안녕하세요. 재테크 해피타임 예스 P2P 신미정입니다. 재테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 P2P 투자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중수익, 중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이 투자 장치가 꽤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문제는 투자 리스크인데 이게 어떻게 안전한 업체를 잘 골라내느냐, 요것만 갖추신다면 아주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밤 8시 30분 저희가 여러분들께 다양한 P2P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해 주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예스 P2P 방송 참여 안내. 방송을 보시면서 P2P 투자가 궁금하신 분들 인터넷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해 주세요. 와우스타 홈페이지 P2P 금융몰 클릭. 여러 회사 상품들을 한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은 P2P 금융몰 하단 자유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 또는 카카오톡에서 와우스타 P2P 검색 후 친구 추가. 궁금한 것을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투자 자산 중 5%는 P2P에 투자하세요. 재테크 해피타임 예스 P2P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P2P 금융 전문가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헬로펀딩 최술석 부사장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요즘 P2P 시장 이슈에 대해서 네. 궁금한 점들을 싹 모아서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요즘 P2P 시장에 따끈따끈한 소식부터 좀 모아봤습니다. 어떤 소식들을 전해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먼저 이 얘기부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금융감독원이 최근에 P2P 업체를 네. 대상으로 첫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이런 얘기를 네. 들었거든요. 자, 현장 조사에 나온 이유 예, 예. 과연 뭘까요? 예. 지난 3월 2일부터 네. P2P 투자 자금을 모집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전부 금융위원회에 P2P 연계 대부업자로 전부 다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등록을 지난 4월 말까지 153개 업체가 등록이 그랬죠. 됐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3월과 4월 2회에 걸쳐서 금융감독원에서 검사역분들이 네. 직접 P2P 회사를 방문해서 제대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네. 있는지, 그리고 또 투자 상품과 실제로 나간 대출 상품이 맞는 건지 이런 거를 전부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죠. 네, 예. 그래서 75개 업체를 쭉 했었는데 말이죠. 그 중에서 이 문제가 된 업체들이 좀 일부 좀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날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네. 이렇게 또 얘기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지금 보면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확인 등 투자자 네. 유의에 10개 항을 발표를 했다. 좀 네. 내용이 나와 있고요. 네. 저희가 이미 이 금융업체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네. 3월 달에 한창 정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예, 예. 그게 벌써 2달 전 얘기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과연 이 권리 능력이 네. 좀 부실하다 이런 예. 업체가 몇 예. 개나 됐었고 좀 다음 예. 내용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예, 전체 업체 중에서 네. 지금 오늘자 보도 자료는 전부 다 공표가 됐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이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주에 어떤 회사별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P2P 회사분들이 회사에서 얼마나 투자자 보호에 충실하고 있는지 네. 그런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해놓고 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내용들을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 10가지를 잘 지켜봤으면 좋겠다. 네. 그거를 또 소상하게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P2P 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아하. 그걸 잘 보자. 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는지 등등의 그런 10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네.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꼼꼼하게 관리를 하니까 더 안전하게다 싶기도 하지만 네. 또 P2P 금융업체들 입장에서는 너무 깐깐하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 또 제2의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겠는데 예. 라는 얘기가 좀 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럼 도대체 제2의 시련이라고? 그럼 제1의 시련은 뭐였을 거야? 예. 뭐 이런 점도 궁금해지는데. 예. 제1의 시련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네. 지난 작년 2월경에 네. 최초로 이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일반 투자자분들의 투자 한도를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제한을 시켜놓은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랬죠. 그러면서 P2P 시장이 좀 이렇게 커지려는데 약간의 제동이 걸렸죠. 네. 근데 그런 부분을 P2P 회사들은 투자 한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자 모집에 애로를 좀 겪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제1의 실현기라고 그렇군요.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정확하게 많은 P2P 회사들을 점검해보고 네. 부실한 업체들이 나왔습니다. 일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안타까워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아쉬워하고 또 직접 피해를 입는 분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 P2P 회사들한테는 제2의 시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때마침 이 부소장님께서 투자 한도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요 질문 네.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자,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투자 예. 한도 확대가 또 5월부터 본격적으로 예. 시행이 됐습니다. 예. 자, 이 내용 함께 좀 살펴볼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 크라우드 펀딩이 네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과 네. 그리고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는 대출형 예. 크라우드 펀딩을 많이 다루니까요. 예, 저희가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 이제 P2P죠. 네, 예. 생소한 분들도 있을 예, 것 예. 같은데 함께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예. 이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스타트업 기업이라든가 이제 벤처 기업들이 필요한 회사를 운영하고 키우는 데 필요한 그런 주식, 지분 투자를 받는 그러한 형태가 이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되겠습니다. 네. 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우리가 자본시장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규정이 돼 있는 법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크라우드 펀딩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500만 원까지 투자 한도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그리고 연간 총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네. 정부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P2P 네.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 P2P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투자 한도는 좀 언제쯤 없어질까 네. 좀 아쉽기도 하시겠어요. 저희들이 많이 바라고 있고 네. 앞으로 이제 꼭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전에 네. 저희 P2P 회사들이 국민들한테 일단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좀 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P2P 시장 포커스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세 번째 소식은요. 앞으로 은행 포인트로 P2P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정부 부처, 범부처에서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라는 걸 하면서 핀테크 활성화를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한 가지 나온 게 은행에서 은행 거래하면서 쌓여 있는 포인트로 있죠. P2P를 투자할 수 있도록 오. 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지금 현재 시행된 건 아니고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테스트 기간이 끝나고 모든 시스템이 완비가 되면은 네. 이제 이렇게 은행 포인트로도 P2P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또 굉장히 아름다운 시대가 또 올 것 같습니다. 잠자고 있는 은행 포인트도 네.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카드 포인트도 예. 꽤 쌓여 있는데 네. 이런 걸로도 좀 P2P 투자를 가능하게 네. 하면 어떨까 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상품들이 계속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저희 시장 포커스 다음 소식 함께 살펴보죠. P2P 독자 법률안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현재 여야 3당에서 네. 국회의원 3분이 각자 독자 법률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P2P 시장이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하고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전체적인 법안의 틀로서 묶어줘야 되는데 그 법이 없다 보니까 네. 현재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시장을 규율하는 유일한 그런 형태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법안을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야 3당이 발의를 했는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법률안 논의를 위한 보고서 P2P 대출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최근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곧 뭔가 이렇게 법률안 제정을 위한 네. 활동이 이제 시작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P2P가 법률이 생기면은 네. 제도금융권으로 이제 진입이 되면서 그렇겠네요. 금융 상품으로도 인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투자 한도 부분도 상당 부분 좀 풀어주지 않겠느냐. 개선이 되겠다. 이런 희망 섞인 그리고 네. 과세도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 적절한 독자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만으로 운영이 됐었잖아요. 예. 과세 정상화를 노려볼 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예. 그렇다면 지금 약간 좀 정상적이지 않은 패턴인가요? 예, 어떤가요? 그렇죠. 현재는 P2P 투자에 대한 소득세가 이자 소득세가 27.5% 전부 합해가지고요. 27.5%가 과세가 되고 있는데 네. 뭐 우스갯소리로 복권 세금보다 더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제도금융권의 예금이나 했을 때 이자 소득세 15.4% 그게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그렇게 정상 과세가 그렇죠.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P2P 업권에 종사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네. 저희 P2P 회사들의 생각입니다. 이 독자 법률안이 만들어질 수만 있다면은 네.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다 이런 그렇겠네요. 생각이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분들한테 이걸 꼭 한번 부탁드리고 싶고 그런 일을 위해서라면 저희들이 큰 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아, 예. 네. 뭐 업체분들뿐만이 아닐 네. 겁니다. P2P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도 예, 이 그렇습니다. 과세 정상화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투자 한도와 함께 새로운 네. 법률이 제정되기를 저도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P2P 시장 포커스 다음 소식 살펴볼게요. 4일짜리 예. 초단기 자동 투자 P2P 상품이 새로 등장한다라는 예, 예.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예. 일단 어떤 상품인지 궁금하고 예. 자동 투자라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예. 우려도 되는데 함께 예. 좀 짚어주시죠. 알겠습니다. 이 4일짜리 초단기 상품은 네. 대부분 일반 제도금융권에서는 시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데 그러니까요. 투자 상품입니다. 그래서 핀테크에 접속되어 있는 네. P2P 회사들만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보여집니다. 보시다시피 소상공인 분들이 즉 식당이라든가 뭐 서점 이렇게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카드 매출 채권이 일어났을 때 네. 그게 당일날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짧으면 3일, 길면 그렇죠. 일주일 있다 돈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과 이런 금융이 서로 윈윈하자 이런 차원에서 확정 매출액을 담보로 이런 카드 매출액을 담보로 다음 날 돈을 들이게 되는 그런 형태의 초단기 투자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4일 정도면은 나중에 다시 투자금이 회수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초단기 투자 상품이고요. 이거는 황금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문제는 이게 황금성이 매우 높지만은 문제는 4일에 한 번씩 투자한다는 게 너무 번거롭고 힘들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굉장히 황금성이 좋고 그다음에 또 상환 능력에 대해서 상환 재원이 확실한 내용들이 많기 네. 때문에 이거를 자동 투자를 신청해 놓으면은 만기가 돼서 이자와 원금이 들어오면은 그 돈이 다시 또 재투자가 되도록 자동으로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서 운영하고 네. 있습니다. 일단 얘기를 들어봐서는 네. 뭐 이렇게 황금성 확실하고 자동 네. 투자로 번거로움도 네. 해소가 되고 너무 좋은 점만 얘기해 네.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네. 혹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아, 게 있을까요? 주의해야 될 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네. 일단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게 현재로서는 이제 자동 투자 상품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자분들이 돈을 입금을 시켜놨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좀 저희 회사에서 저희 헬로펀딩에서 만든 상품이 되겠습니다만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들이 그 많은 상품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꼭 보셔야 될 것은 이 플로어, 이 상품이 어떤 안정성이 있는가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꼼꼼하게 예. 학습을 하는 자세가 필요할 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P2P 최근 시장 포커스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6번째 소식 이런 얘기네요. 연체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조금 변경이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예. 뭐 어떻게 변경이 되는 예. 건가요? 이번 달부터 변경이 될 예정인데 이번 달부터요? 이번 달 자료를 가지고요. 연체율 계산 방식이 변경되면서 부실률 지표는 이제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반 금융권하고 P2P 회사가 계산하는 그런 연체율 계산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그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공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체란 것은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상환이 지연되는 현상을 연체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부실률 지표가 있었는데 그 자체를 없애버리면서 90일 미만이라는 건 없어지면서요. 네. 그러면 연체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네. 현재 미상환된 대출 잔액 중 연체 중인 건의 잔여 원금의 비중, 말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네. 현재 연체 투자자분들한테 상환되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30 이상 된 것 중에서요. 네. 그거를 모아서 그거를 자로 하고 분모는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 잔액을 이제 분모로 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P2P 회사 중에서 조금 문제를 일으킨 회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P2P 투자, 그러니까 연체 P2P 회사에 투자하신 분들이 좀 마음이 많이 지금 불안하시죠. 무겁습니다. 예. 저도 네. 그래서 굉장히 저 자신도 좀 그에 대해서 뭐랄까 같은 P2P 업권으로서 죄송하고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5월부터 계산하는 방법이 변경이 됐다고 하니까 네. 투자자분들도 조금 더 꼼꼼하게 네.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5월에 나온 P2P 관련 주요 뉴스들 우선 짚어드렸는데요. 네, 이번에는 최근의 P2P 시장 화두를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최수석 부사장님, 네. 조금 금리 상승을 할 것이다 이런 네. 얘기가 많이 돌고 있고 예, 예. 그래서 재테크를 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예. 방법을 좀 바꿔야 되는지 예.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예, 예. 자, 금리가 상승하면 과연 P2P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예. 투자 수익률에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약간의 변화는 불가피하지 있을 예정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오히려 미국이 1.5에서 1.75% 기준금리로 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1.5%로 6개월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6개월간 고정돼 있는데 6월 13일 날 다음 달 13일 날 미국 연방준비원에서 금리가 예상될 걸로 이렇게 또요? 많은 예측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미 간에 금리가 역전이 되는 거죠. 오히려 미국이 높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안전 투자를 선호하는 이런 외국인 투자자 이런 분들이 자본 유출 우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는 저희가 한 2%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낮은 상태고 고용 상태도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네. 현재 우리나라 자체에서 이제 금리 인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또 P2P 투자 수익률 자체가 일반 예적금보다는 거의 한 10배 가까운 그렇죠. 그런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영향권에 미치지는 않는다고 영향권 바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는 아무리 금리가 올라도 네. P2P 투자 수익률은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같은 재테크 상품으로 봤을 때 다른 상품의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 가지고 P2P 수익률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P2P 상품 투자 수익률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네, 뭐 일단 P2P의 평균적인 수익률이 현재 약 10% 초중반대이기 예, 때문에 예. 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예. 해주셨습니다만 시장 상황은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헬로펀딩이 부동산 담보 상품을 주로 다루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 상황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우려된다 얘기 네. 워낙 많이 들리고 있고 자, 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면 과연 부동산 담보 P2P 상품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요. 네. 현재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 여러 가지 좀 침체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조선업하고 자동차업이 이제 불황이 좀 있다. 네. 이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경매 시장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선제적인 지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데 네. 지방 경매 시장 같은 경우는 경매 물건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24%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낙찰가율 네. 자체도 일부 지방 조선업이라든가 자동차 업종이 있는 그런 지방들은 낙찰가율이 많이 지금 이렇게 저조한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낙찰가율이 예. 떨어지면 뭐 안 예. 좋은 건가요? 낙찰가율이라는 게 그런 거죠. 네. 경매를 위한 감정 우리가 법사가라고 하는데요. 그 감정가가 1억이라고 했을 때 네. 낙찰이 예를 들어서 15%랑 낙찰가율 15%란 것은 1억짜리가 1,500만 원에 낙찰된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래서 낮으면 낮을수록 시장이 안 네.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또 그 허그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죠. 네.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미분양 관리지역이라고 분양이 좀 어려운 지역들 그쪽을 총 28개를 지금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28개는 작년 12월 말 대비 또 다섯 늘어났네요. 개가 5곳이 증가된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돼 있고 그렇지만 수익용 부동산 시장은 아직은 그래도 좀 온기가 남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P2P도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부동산 PF를 하는 P2P도 네. 당연히 이런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투자 기간은 1년 이내로 이렇게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담보를 잘 확보하고 명확한 상환 재원을 확인하고 투자자분들은 또 투자를 해주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뭐 어렵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뭐 P2P 부동산 담보 상품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현명한 네. 눈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P2P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들 함께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렇다면 과연 내가 어떤 P2P 네.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이게 네.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눈에 좀 많이 띄는 5월에 예. P2P 투자 상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네. 정리해 볼까요? 예, P2P 투자 상품이 계속 새로운 상품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P2P 업권에 종사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잠 안 자고 고민해가지고 투자자분들한테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네. 이런 차원에서 많은 상품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만 골라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희 헬로펀딩에서 나온 확장 매출 채권 담보 대출 상품입니다. 이거 역시 초단기라고 나와 그렇습니다. 있네요. 예. 투자 기간 5일이고요. 어. 연 투자 수익률은 연 12%를 드리는 상품입니다. 네. 이 장점은 확장 매출 담보를 저희들이 잡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초단기 투자고 4일짜리니까요. 복리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아까 네. 전에 설명해 주신 내용이랑 흡사하네요. 이런 상품이 이번 달에 네. 5월 달에 나왔다는 거죠. 그 투자자 안전장치 같은 부분도 일단 매출 채권을 저희들이 양수도를 받고 네. 그다음에 RM 센터를 운영하면서 매출 분석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한테 어떤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RM 센터라는 건 예. 어떤 센터인 건가요? 네.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약자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카드 매출이 일어났는데 취소하면은 매출이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체크해보고 그다음에 또 비이상적인 트래픽이라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서점에서 책을 사는데 네. 뭐 한꺼번에 카드로 1,000만 원어치를 샀다. 좀 말이 문제가 안 있는 되죠. 거죠 아무래도요. 네. 아니면 또 한두 시간 사이에 뭐 10건 이상을 계속 카드로 사용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관리를 하면서 체크를 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대응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5월에 주목해 볼 만한 상품 또 하나만 좀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는 네. 상장사 전환사채 상품이 되겠습니다. 전환사채 상품은 4억짜리를 모집한 상품이었고요. 연 18%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거였는데요. 꽤 높네요. 예. 이 전환사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뭐 개인 간의 사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채권입니다.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라는 뜻이죠. 네. 왠지 이게, 또 예. 어감이 그래서 저거 뭐야 했거든요. 예. 네. 그 전환사채 이거는 영어로는 CB라고 합니다. 네. 컨버터블 본드인데 채권이지만은 만기가 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을 우리가 그렇군요. 전환사채라고 합니다. 네. 이 상품에 대해서 이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된 우량 기업에 대한 그런 채권이고요. 이 채권을 주식으로 상환시키면은 LTV 담보대출 비율이 23%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높다는 거죠. 또 채권으로 하더라도 50%.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상품이 참 괜찮은 상품이다. 이런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P2P 회사는 아무래도 이제 금융 마인드라든가 금융 지식이 그렇죠. 굉장히 좋은 네. 그런 회사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난히 피곤해 보이신 게 5월 달에 참 연구를 네. 많이 하신 것 네.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여러 네. 가지 요즘 P2P 투자하신 분들이 네. 마음이 어두운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헬로펀딩 최수석 부사장님과 함께 5월에 눈에 띄는 상품들과 함께 어떤 최근에 이슈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함께 정리를 좀 해봤는데
해봤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P2P에 대해서도 또 다양하게 질문 네.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 시청자분들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테크 해피타임 예스 P2P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도 새로운 P2P 시장의 이슈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헬로펀딩 최수석 부사장님도 감사합니다. 네. 재테크 해피타임 예스 P2P 내일 순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